이 하복부 통증 중에 이제 혈관 질환, 정맥은 말씀을 드렸고요. 대동맥. 정맥은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맥류가 터져도 압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정말 대량 박리가 아니면 터질 일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정맥은 생존과 별로 영향을 안 미치지만 동맥은 터지면 절반 이상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중도가 높은 질병인데요. 빈도가 아주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나이랑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노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뇨, 고혈압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리고 고령이 될수록 생기기 때문에 나이와 기저질환이 있는 것들을 같이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복부에, 이거는 이제 늘어나는 과정에는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동맥류라고 하죠. 류라는 건 이제 볼로 부풀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터진 케이스는 사실 저희 병원에선 직접 보진 않았고 CT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 대동맥류는 좀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하셨던 분인데, 보통 정상적인 하복부 대동맥은 크기가 직경이 2cm 이하여야 돼요. 2cm 이하. 그래서 보통 수술 적응증은 5에서 5.5cm가 넘으면 터질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5.5cm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딱 수술 적응증이어서 안에다가 스텐트 삽입술을 해줘서 보강을 덧대주는 거예요. 터지지 않도록, 압력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랬던 케이스고, 보통 이런 경우는 동맥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에 하복부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동맥류는 거의 다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빠르게 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찢어지기 직전에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찢어질 땐 당연히 통증이 있죠. 굉장히 좀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복부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에 도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질환이고, 물론 이제 상복부보다는 조금 위중도가 떨어져요. 상복부는 진짜로 위험해요. 병원에 도착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 하복부는 좀 그거보다는 예후가 좋은 편인데, 터지고 가면 뭐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박리라는 건 혈관이 뻥 터져 나가서 막 피가 새는 게 아니고, 이 혈관도 벽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가, 이 내막이 찢어지면서 중막이랑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혈관이 부푸는 과정, 그래서 피가 쭉 차들어가는 과정을 박리라고 합니다. 박리라는 건 벗겨졌다는 얘기잖아요. 터진 게 아니고. 그래서 대동맥 박리라는 건 짜자자자자자작 찢어지면서 이 내막과 중막이 쫙 갈라지면서 안에 피가 차들어가는 거를 박리라고 하는 거고요. 터지는 거는 파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열은 뭐 그거는 진짜로 병원 도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리 같은 경우에도 하복부, 특히 대동맥에 박리가 생긴다면 하복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상이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 있고요. 당연히 터지는 순간 쫘라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성이 아니고. 그래서 통증 양상은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짓기는 어렵고, 만성부터 급성 통증이 다 생길 수 있다. 근데 뭐 설사나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하복부에 이제 혈관이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랫배가 아프다. 제가 경험한 조금 종종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골반 틀어지는 요추, 그러니까 요추라는 거는 이제 아래쪽 뼈죠. 척추뼈죠. 그러니까 척추뼈가 요추라든가 골반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틀어지면서, 그러니까 뭐 조금 틀어졌다고 하복부 통증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오셨냐면, 하복부가 항상 짓눌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어요. 마치 근데 장 증상 같았던 게 변을 보면 좀 편해지신다고. 그래서 당연히 CT랑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셨어요. 너무 깨끗해. 나이도 굉장히 젊으셨거든요. 근데 통증은 분명히 있고 굉장히 오래되셨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요추랑 골반이 엄청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틀어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장이 눌리는 거예요. 이 골반 쪽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그래서 그쪽으로 너무 눌리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으로 이 골반 안에 있는 장기들이 눌리면서 하복부가 생겼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는 의사랑 뭐 이거저거 다른 것도 먼저 검사하다가 결국 안 되면 이 골반 같은 이 균형을 보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런 것도 있는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골반 균형이 그렇게 깨진 경우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골반이 깨진 경우는 사실 적극적인 근재활 운동을 하셔야 돼요. 틀어지는 이유가 본인 습관이랑 근력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거나, 그리고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기본적으로 근육이 다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당겨져 있어서 이쪽은 당기고 있고 이쪽은 너무 힘이 없어도 늘어나니까 이렇게 틀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계속적인 물리치료나 이런 도수치료 같은 것보다는 일단은 좀 가이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그동안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틀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 워낙 그 물리치료, 도수치료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분들은 꼭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본인이 노력을 해보시는데 뭐 잘 안 된다면 이제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균형을 잡아주는 재활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셔야지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약을 써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런 전문적인 재활 운동 지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전문적인 재활의 이 지식과 학습. 운동이라는 건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작들을 실습하면서 배워가면서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잡히고 균형을 한 번에 맞출 수는 없어요. 도수치료의 목적은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습관과 방법과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집에 가셔서 꾸준하게 매일같이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꾸준히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요추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하시면 천천히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정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좋아져서 집에 가서 다시 똑같이 생활하죠. 또 생깁니다. 이거를 실천해서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규칙적으로 재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